오늘은 아이들 교육에 투자를 하면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냐, 즉 수익률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교육하는 것을 일반 어떤 경제처럼 뭐 수익률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다소 생소하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의 성인으로 길러내는 동안에 그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걸 투자로 봤을 때 돈을 들이니까요. 그랬을 때 과연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좋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 실생활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보다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이상으로 갈수록 많은 돈이 드니까 그때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생각도 토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 중학교 때보다는 이제 그때 돈을 저축을 했다가 대학에 가서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좀 뭐 나눠 보면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자료 하나를 공유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정리된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적 자본 투자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켜 가면서 각 단계별로 초등학교 또는 뭐 초등학교 입학 전,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뭐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결국 교육 경비도 들어가고요. 그랬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률을 이제 따져봤을 때 어떠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된 단계가 높아질수록 교육 수익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그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막연한 느낌이나 어떤 그 체험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일종의 하나의 개념부입니다. 인적 자본 투자의 수익률을 나타낸 개념부인데, 이건 해커먼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죠. 해커먼 교수가 그 연령 단계별로, 이제 가로축이 연령인데요. 연령별로 투자했을 때 그 수익률을, 그 세로축이 바로 수익률입니다. 이걸 나타냈는데 보니까 어때요? 한눈에 보시더라도 좀 다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상 생각처럼 갖고 있는 건 좀 달라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이 올라갈수록, 연령이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돈도 저축을 하고 그러는데요. 실제 여기 나타난 걸 보면은 뒤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취학 전,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투자한 것이 수익률이 가장 높다는 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결국 고학년, 대학으로 갈수록 투자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개념들을 통해서 우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학문적으로 그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있겠죠. 우선 한번 넘어서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크먼 교수 팀이 이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한 개념도였습니다. 방금 본 게요. 그래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아이들이 어릴 때 해야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취학 전에 투자하는 것이 그 이후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인적 자본 수익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것은 낮아지고 학교 졸업한 후에는 더욱더 낮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 개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하는 취학전 교육이다. 그게 뭐죠? 바로 유아교육이죠. 요즘은 우리 유치원도 학교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 유치원은 좀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좀 다르게 취급을 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유아교육입니다. 그래서 요즘 실제로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유치원의 숫자도 엄청 많죠. 이제 이것이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얼마 전에 시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만 유아교육이 우리의 교육에 기여하는 것은 엄청 큰 그런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이익을 너무 많이 취한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편법 운영이다 해가지고 좀 많이 제재를 가하기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유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유아교육을 잘 받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학교 생활도 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단계 단계 올라갈수록 다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뭐 고등학교 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취약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도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이 바로 취약전 교육 그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릴 때, 그 어린 단계일 때, 특히 취약전 유아교육 그 단계일 때 투자하는 것이 효율이 가장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이란 말이 이제 또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사람이 지닌 지식과 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그래서 인격 형성, 체력과 건강 다지는 데 필요한 지출도 포함된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학습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밑에 나와 있죠. 성적이나 학습 능력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왜 이거를 써놨을까요? 바로 앞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하는 취약전 교육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은 그거 봐라. 그러니까 뭐 영어로 된 유치원 보내야 되고 그냥 뭐 바로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교육을 조기부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을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그런 이유로 이제 막 그냥 과외를 시키고 사교를 시키는 것 이럴까봐 이 말씀을 확실히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학습 능력 플러스 나머지 사람이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도 함께 포함한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땐 학습 능력만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 예술,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 운동과 관련된 것 등등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취약전 아이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 수익률이 높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그거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결국 삶의 초기 단계에서 얻은 지식은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교육.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얻은 지식이 초등학교에 가서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또 초등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은 중학교에 가서도 도움이 되죠. 다 이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얻은 지식은 그 다음 단계에서 받는 교육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바로 취약전 아이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 수익률이 높았다. 그리고 그때 투자를 잘 해두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 때문에 결국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은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계의 그 저소득층 아이 그리고 3, 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1960년도에 미시건주에서 실시된 실험입니다.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많은 숫자의 아이들을 데리고 한 실험은 아니에요. 58명인가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갈 그런 자격이 되는 아이들 중에서 58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 그러니까 선발된 집단과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진 애들이 있겠죠. 그냥 그런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를 비교하는 그런 그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을 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쪽으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또 왜 그러면 이 소수의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상으로 소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유명하냐? 그것은 이제 뒤에서 이제 그래프도 나오고 하겠습니다만 40년 동안을 지금까지 쭉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하튼 간에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미시건주에서 실시한 아프리카계의 비교적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을 선발을 해서 한 실험이 바로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 실험이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는 대단히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치밀하게 조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그 페리 유치원의 선생님들은 유치원 교사는 석사학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아동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로 한정을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 1명이 원생 6명을 담당하는 소수인원 학급제를 운영을 했어요. 소수의 아이들을 교사 1명이 지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 1명이 원생 6명을 담당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는 약 2시간에서 한 2.5시간 정도, 이 동안은 읽기라든가 책 읽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쓰기,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음악, 이런 수업을 주당 5일을 했고요. 2년 동안에 이제 가는 그런 걸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유치원이 되면 2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일주일에 1.5시간씩 가정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 가정방문을 한 이유는요. 일단 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하면 부모가 있는 데서 아이들과 놀아줍니다. 그럼 아이들과 놀아주면 아이들도 교육이 되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면 되는구나 하는 교육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거라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부모님들 교육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정 자원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하고 챙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대단히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바로 여기 이제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은 단 58명 유치원 입학 자격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58명을 추첨으로 선정해서 이제 입학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첨해서 떨어진 65명의 그 아이들을 이제 비교군으로 삼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 두 집단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게 중요한 그런 대접을 받느냐면 이 프로그램은 소수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긴 하지만 실험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때 유치원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벌써 40대 이후가 됐잖아요. 그죠? 40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40년에 걸쳐서 이제 실험군과 비교군 사이에서 벌어진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졸업한 후에 심지어는 몇십 년이 흘러서도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된 후에도 페리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과연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6세면 이제 유치원일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실험군. 그러니까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을 교육받는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표현된 것이 그 추첨해서 당첨되지 못한 탈락한 집단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페리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을 쭉 추적해서 40년 동안 이제 보니까 19세 때, 27세 때, 40세 이럴 때 보니까 자 보세요. 19세 때 보니까 유급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결국 학교에서 낙제를 한 이유를 보니까 페리 유치원 아이들은 유급률이 낮은 데 비해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유급률이 더 높았다. 그럼 페리 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이 비교적 잘 유급을 하지 않고 잘 진급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고 치거나 중간에 유급하지 않고 졸업한 그런 류를 봐도 결국은 유치원 아이들이 훨씬 조금 높더라.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고교 졸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7살이 되었을 때 주택 소유를 보니까 엄청 차이가 크게 났어요. 페리유치원 프로그램을 받은 아이들이 훨씬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주택을 많이 갖고 있더라. 그럼 그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부모님들한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벌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생활보호 대상자 다 있는데 특히 고용은 뭐예요? 예, 취직을 했느냐, 직장, 일자리 갖고 있느냐. 그것도 페리유치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이 40대 때 보니까 고용 유지가 잘 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 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페리유치원 프로그램을 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면을 보이고 있더라. 다만 끝에 보시면은 체포율은 이게 뭐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그죠? 5회 이상 체포율을 보니까 페리유치원 출신들은 적은 데 반해서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많더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페리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그 영향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유치원 때 그 교육의 효과가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사회에 나와서도 쭉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결국 그 유치원에서 받은 학습 능력, 교과학습 때문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뒤에서 설명이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유치원에서는요.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칙 지키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참고 뭔가를 해내는 그런 어떤 인성적인 면의 교육이 페리유치원에서는 잘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학습 능력도 물론 영향을 받았지만 그 이외의 것까지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 유치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그런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 사회에서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학자들이 이제 산출을 해봤어요. 그래서 페리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의 사회 수익률이 얼마냐? 연 7 내지 10%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놨죠. 4살 때, 4세 때 투자한 1,000원이 65세 때 6만 원이나 30만 원이 되어서 사회로 환원되는 의미랍니다. 나도 이 계산하는 방식은 좀 까다로워서 잘 모르겠고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결국 유치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결국 나중에는 사회에도 긍정적인 어떤 이익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유아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재정은 아까워하면 안 된다. 왜? 그것은 바로 체포율, 즉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받은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비교적 잘 살잖아요. 그럼 결국 뭐죠? 이거는 어렸을 때 돈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의 투자로 인해서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사회에도 이익을 주는 그런 수익률이 높은 투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투자는 결국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해주는 그런 투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보면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시 부교육감을 할 때 유아교육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최초로 그 제가 오기 전에 그 교육감님이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을 했어요. 기관을. 그만큼 유아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잘해보자. 그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그때 제가 왔을 때 사직동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여러 번 방문을 해서 보면 정말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전문성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거기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성 그 행사도 같이 열면 아빠 엄마들이 그날 보면 엄청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저렇게 못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은 이런 기관들이 곳곳에 동네마다 엄청 많이 있으면 유치원 교육을 지원도 해주고
그죠? 유치원에서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장비라든가 장소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지원도 해드리고 또 유치원에 계신 선생님들 재교육 새로운 어떤 정보를 준다든가 해서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권한을 준다면 유아교육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중흥시키는 쪽으로 분명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눈 이 자료만 보더라도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한 것에 대비 그 수익률도 가장 좋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릴 때 많이 투자를 해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결국 훌륭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또 국가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투자는 언제 하는 게 좋다? 그죠? 가능하면 어릴 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들도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뵙죠.